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교통 문제 해결 구상, 서울 자율주행 도입 관련 언론 보도 및 영향,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박주민 국회의원의 서울 교통 문제 해결 구상. 박주민 의원은 2026년 2월 27일 테슬라 코리아의 제안으로 서울 도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기능을 직접 시승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종로까지 복잡한 서울도로를 주행하며 실시간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주민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초기 인상과 소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시승 초기에는 한국도로 환경의 복잡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큰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으나 약 10분 정도 지나자 이러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숙련되고 침착한 운전자가 모는 택시에 탄 듯한 느낌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주행이었다며 이를 마법 양탄자를 타는 느낌에 비유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 적용 현황으로는 미국 생산 차량 중 안전 기준을 충족한 사이버 트럭 모델 X, 모델 S에서만 감독형 FSD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델, 예를 들어 모델 3, 모델 Y 등은 차로 유지 보조 등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기능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높은 관심과 기대감으로 인해 일부 국내 이용자들은 주행의 90% 이상을 FSD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센터 데이터, 소비자 민원,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할 때 FSD로 인한 사고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중교통 및 정책적 관점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을 강조하였습니다. AI와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응답형 교통이 교통 취약지역을 저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기존 대중교통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고령층이나 심야 공백지역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으며 서울의 약 20%가 교통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는 운전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 가족 지인과의 시간이나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지원 측면에서 운전자 없이 기본적인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적절히 조정된다면 이미 상당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승과 발언은 테슬라 FSD 기술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의 교통 문제를 AI 자율주행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박주민 의원의 비전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자율주행 도입 관련 언론 보도 및 영향. 서울시 자율주행 도입 관련 SBS 뉴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다음 달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및 운행 대수 시간 확대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다음 달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유료 전환과 함께 차량 대수와 운행 시간도 확대됩니다. 해당 시범 서비스는 2024년 9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14개월 동안 5,500건 이상의 운행을 완료했으며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는 약 40개 외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객체 인식 경로 계획 차량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는 안전요원이 동승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포 지역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 4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험 운행 구역 확대와 자율주행 택시 진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뉴스에서 보도된 서울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관련 내용은 테슬라에게 한국 시장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보도는 서울시가 2026년 3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유료화하고 차량 대수 및 운행 시간을 확대하며 하반기 마포 지역에서 레벨 4 무인 자율주행 시범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4개월간 5,500건 이상의 운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시험 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기술과 사이버캡 로봇 택시를 통해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 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시장 확대와 규제 환경 변화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영향으로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자율주행 추진 의지가 테슬라의 FSD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테슬라 FSD 고속도로 테스트 결과에서 시내 주행은 일반 운전자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에서 FSD로 인한 사고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박주민의 서울 도심 FSD 시승 체험에서 마법 양탄자 같은 안정적 주행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여 규제 완화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의 교통 사각지대 약 20%를 저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정책 구상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델과 잘 맞아떨어져 공공교통 결합 시 테슬라 기술이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국내 경쟁사들의 선제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모셔널이 202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 정부의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목표에 맞춰 국내 상용화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FSD의 검증 부족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사이버캡처럼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무인 차량의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택시업계 상생과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2026년 하반기 서울 상암지구에서의 레벨4 실증을 시작으로 2027년 전국적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FSD 확대가 한국 규제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테슬라 주식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조사 중심의 산업보호와 안전기준 강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테슬라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증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도는 테슬라에게 한국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아처항공이 스타링크와 협력해 자사 에어택시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스타링크가 도시망 공모빌리티 분야에 진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처는 자사 미드나이트 기체에 스타링크를 탑재하고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승객용 인터넷 제공을 넘어 기체와 조종사, 지상 엔지니어링 팀 간 통신에도 스타링크를 활용해 에어택시 연결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처의 목표는 승객이 미드나이트를 통해 도심 간 이동을 515분 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진 미디어 O2는 영국 최초의 위성 기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인 스타링크 기반의 O2 위성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과 O2에 허가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에 직접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국 본토의 통신망 커버리지가 89%에서 95%로 향상됩니다. 스타링크 상업 판매 담당 부사장인 스테파니 베드나렉은 버진 미디어 O2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영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상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외딴 지역에서도 앱을 통해 데이터, 음성, 영상,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 3파운드의 추가 요금제로 시작하며 초기에는 최신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고 조만간 지원 기기 및 앱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얼티밋 플랜 고객은 가까운 실내에 추가 비용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스타쉽 P3를 해상에 2번 완벽하게 연착륙시킨 후에야 타워를 이용한 포획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스타쉽 3세대의 완전한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기다려온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39호 함선 P3 SN1이 극저온 테스트를 위해 메시 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페이스X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 12호 비행으로는 스타쉽과 슈퍼 헤비 부스터를 포획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2번의 완벽한 해상 연착륙 후에야 스타쉽 포획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적인 포획 장면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5호 비행이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르면 3월 기업 공개 IPO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상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 하나 약 2,52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기업 가치 1.75조 달러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xAI를 인수합병 직후 가치가 1.25조 달러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약 40% 상승한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이유는 스타링크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 스타쉽 성공 및 AI 붐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AI 관련 기업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가치로 보면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애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건 아직 루머 단계이고 스페이스X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으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4.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 일론 머스크와 베를린 기가팩토리 책임자인 앙드레 티에리그는 직원들에게 공개된 내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론은 유럽의 외부 기관들이 테슬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델 Y 생산량은 FSD 기능 승인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증가하겠지만 테슬라의 미래는 사이버캡, 옵티머스, 그리고 세미트럭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여건이 허락하고 노조가 노사 협의회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최대한 확장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가 베를린을 유럽 최대 규모이자 가장 첨단적인 공장 단지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는 노조와 정치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막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내 레거시 업체의 경우도 글로벌한 기술 혁신과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기타 소식.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기에 가장 유용한 로봇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연속 작업에 투입될 로봇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로봇들은 끊임없이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 20%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늘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즉, 직원 한 명당 생산하는 차량과 자동차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는 늘어나겠지만 로봇과 자동차 생산량은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직원 한 명당 생산하는 자동차와 로봇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시에 직원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xAI는 멤피스 시설에서 미국 연방 의원들을 초청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구축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운영이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 전력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xAI는 멤피스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현장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수백 대의 테슬라 메가팩을 배치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를 저장하고 피크 시간대에 방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멤피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겪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제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부 다른 AI 데이터 센터들은 초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규제 압박으로 인해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브라질 우베를란지아에 건설되는 대규모 400메가와트 AI 데이터 센터의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자금 11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주요 고성능 컴퓨팅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듀얼 모터 AWD 미국 배송 예상 시점이 202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AWD 가격을 기존 59,990달러에서 69,990달러로 1만 달러 인상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10일간 가격이나 발표 후 폭발적 주문 수요로 가격 조정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